이번에 이제 발표를 맡게 된 이미지 처리팀 이후원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이번에 발표하게 된 논문은 Component for 2020이고,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VIT 이후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트랜스포머를 많이 사용하게 됐고, 많은 모델들이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CNN 이하 이제 논문에서 부르기는 컴포넷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중요도를 알려줌과 동시에 VIT 이전의 컨브넷 모델과 이후의 트랜스포머 모델의 갭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낸 모델입니다. 우선 이 논문을 내게 된 데는 트랜스포머가 성능 자체는 우수하지만 VIT의 경우 너무 큰 인풋 사이즈에 따른 연산량이 이제 쿼드리커에 증가하고 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트랜스포머 쪽에서 소타로 많이 알려져 있는 스웨인의 경우 계층적 구조를 사용해서 성능도 끌어올리고 이제 계산 연산량 같은 경우도 좀 최적화를 많이 했지만 구현하는 비용도 크고 또 정교한 모듈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현 좀 그 컨브넷에 비해서 안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브넷의 트랜스포머 모델들에서 사용한 기법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성능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성능상으로도 좀 더 우위에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컨브넷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VIT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 VIT의 경우 컨브넷에 존재하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어서 클래시피케이션 쪽에서는 좀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 컨브넷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제 기존의 컨브넷과는 다르게 트랜스포머 인풋 형태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패치 단위로 쪼개가지고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제 패치의 크기는 논문을 보면 이제 그 16 바이 16으로 사이즈를 정한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윙 같은 경우에는 VIT는 클래시피케이션 이외에 이제 백본으로서 그렇게 크게 좋은 성능을 별로 내지를 못했는데 이를 좀 개선하고자 내부의 컴포넌트들에서처럼 이제 계층적 구조를 도입을 하였고 이제 VIT와 마찬가지로 인풋 형태는 패치를 사용하나 수위는 그보다 조금 작은 4x4의 크기를 사용을 합니다. VIT와의 차이점은 쉬프티드 윈도우를 통하여 글로벌 어텐션과 로컬 어텐션을 모두 도입하여서 VIT 연산량보다 조금 더 적은 이제 좀 더 최적화된 그런 연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컴포넷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면 몇 단계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매크로 디자인을 건드린 부분, 이제 레즈넥스트를 조금 도입을 한 부분, 그리고 인버티드 버틀렉을 쓴 부분, 그리고 커널 사이즈를 키운 부분,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세부적으로 마이크로 디자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베이스라인 모델은 이제 레즈넷 50과 레즈넷 200을 사용을 하였는데 이제 트랜스포머들을 학습할 때 사용했던 기법들을 조금 사용을 해서 이제 그 트랜스포머 논문들에 따라서 에폭의 수를 300으로 증가를 시켜 학습을 시켰고 이제 옵티마이저 자체도 아담 W를 사용을 하였고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좀 더 다양하게 이제 뭐 믹스업, 컨믹스, 렌더 어그멘트, 뭐 레이블 스무징 등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추가적인 거를 해주지 않고도 이제 기존의 성능인 76.1%에서 2.7% 가량 상승한 78.8% 정도의 성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매크로 디자인 쪽에서 보면 이제 스테이지 레이쇼라 그래서 레즈넷 같은 경우 블록의 이제 스테이지마다 블록의 개수가 이제 3개, 4개, 6개, 3개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스윈의 경우 1대 1대 3대 1의 비율로 2개, 2개, 6개, 2개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3개, 3개, 9개, 3개 이런 이제 이렇게 1대 1대 3대 1의 비율로 맞춰주었는데 이렇게 맞춘 것만으로도 이제 0.6%의 성능 향상을 또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그 패치 형식의 인풋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그 변형을 좀 해주었는데
우선적으로 아, 우선적으로 이제 레슨넷의 경우 맨 처음에 인풋으로 들어갈 때 그 7x7의 스트라이드가 2인 컨볼루션 연산을 한 뒤에 맥스 풀링을 통하여 이제 다운 샘플링을 해주는 형식이었다면 여기서는 스윈의 인풋의 형태인 4 곱하기 4를 따르기 위해서 4x4 컨볼루션 필터에 스트라이드 4를 주어서 그 4x4의 패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인풋을 다 맞춰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좀 더 이해가 편하시라고 사실 아까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게 이미지라고 하면 뒤에가 채널이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패치 파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패치 파일로 인풋을 바꿔준 것만으로도 이제 또 0.1% 가량의 성능 향상을 보여서 79.5%의 어큐러시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레즈넥스트에서 사용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컨볼루션과 다르게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컨볼루션을 보통 진행할 때는 채널 채널별로 따로 연산을 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각 채널별로 필터가 하나씩 있어서 계산을 해준 후 이제 컨캐트네이트를 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그룹드 컨볼루션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또 중간에 연산층에 넣어서 사용을 해주었을 때 이제 성능은 1% 가량의 성능 향상을 보였는데 이거를 이제 사용한 이유는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에서의 웨이티드 썸 오퍼레이션과 되게 유사한 형태의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버티드 그 트랜스포머에는 인버티드 블록이 있는데 이게 트랜스포머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논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인버티드 블록을 간단하게 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인풋 디멘션보다 히든 디멘션이 이제 좀 더 차원이 디멘션이 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 이제 논문에서 저자들은 트랜스포머의 MLP 블록에서 채널을 4배 늘린 후에 다시 원래로 되돌리는데 그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결국에는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이거를 컨브넥스트 블록에 이런 그 넣어 이제 넣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히든 디멘션 쪽이 더 그 좀 더 큰 인풋 디멘션보다 큰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또 사용했을 때 0.1%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리셉티브 필드를 가질 수 있게 이제 논 로컬 셀프 어텐션이 있는데 그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리셉티브 필드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위해서 최대한 커널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GPU의 한계 때문에 그 VGG넷 이후로는 그 3x3가 좀 더 대중화된 사이즈가 되었는데 이제 그거를 탈피하고 좀 여러 가지 사이즈를 실험을 해봤는데 7x7이 가장 적합하였다고 해서 이 모델에서 이제 컴프넥스트에서는 7 곱하기 7x7을 사용을 하였고 또한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레이어를 조금 더 그 순서상 위로 올려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 D라고 붙은 게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입니다. 이거를 순서를 원래 중간에 있던 걸 위로 올려가지고 좀 더 넓은 커널 사이즈를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상승을 하여서 2.7% 가량의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제 되게 세부적인 그 변화인 마이크로 디자인을 본다면 우선적으로 버트와 GPT-2 이후의 트랜스포머에서는 대부분 렐루가 아닌 갤루를 채택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갤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갤루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트랜스포머 여기 블록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되게 굉장히 적은 여기 마지막 하나에만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레스넷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 제거를 하고 그 원바이원 컨볼루션 레이어 뒤에만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딱히 성능 향상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액티베이션 펑션과 마찬가지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트랜스포머에는 그 여기 레즈넷과 레즈넷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원바이원 컨볼루션 이전에 그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하나만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경우 레즈넷에서는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성능을 보였었는데 컨브넥스트에서는 성능 향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자리에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넣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큐러시 같은 경우는 0.9% 상승해서 81.5%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윈에서의 구조를 가져와서 스테이지가 끝날 때마다 스트라이드가 인 2 곱하기 2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용해서 다운 샘플링을 하는 것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거를 시행을 할 경우에는 자기 그 저자들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학습이 제대로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셜 레솔루션 자체가 좀 변화를 할 때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뒤에 추가를 해주었더니 학습이 안정화가 돼서 수렴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0.5% 상승해서 82.0%의 어큐러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험 부분을 본다면 이제 VIT와 스윈을 스윙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버전 뭐 타이니, 스몰, 베이스, 라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좀 사이즈별로 구성을 하였는데 이 경우는 이제 아웃풋의 그 채널 수이고 이제 뒤에는 블록의 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 대 3대 1의 비율을 다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윙과 비교할 경우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 스윙과 비교할 경우 이제 애초에 여기 볼드된 글씨를 볼 수 있듯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또 인덕티브 바이어스 때문에 더 큰 데이터셋에서 우세를 보이던 VIT보다도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상량 자체도 이제 보면은 플롭스가 이제 적을수록 오히려 그러니까 플롭스가 연산량인데 이게 적을수록 오히려 연산 속도는 이제 빨라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스윙보다도 더 적은 연산량을 가지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비슷한 파라미터로 더 적은 연산량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VIT 같은 경우 클래시피케이션 이외에서는 그렇게 큰 성능을 잘 내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컨브넥스트 같은 경우는 세그멘테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두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딱 보이는 것을 다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컨브넥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퓨어 컨브넷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이미니젯 1K와 같은 거대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스윙을 웃도는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연상량도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스윈에서 사용한 좀 shifted window attention이나 이제 relative position bias 같은 좀 스페셜라이즈된 그런 모듈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그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장점은 그러면 연산량 자체가 적어서 그 동일한 GPU에서도 이제 더 좋고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상 발표 마치고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